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부산의 한 공장 건물을 물류센터로 사용하는 등 건물 용도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건물 임대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지자체는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쿠팡 측이 관련 규정과 법을 어긴 채 공장 건물을 물류창고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관련 법상 물류센터는 창고 용도로 등록된 건물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2월 이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통해 지역 물류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9월 건물을 물류창고로 등록했습니다. 정식 물류창고로 등록은 했지만 건물 용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게 부산시 입장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정물상의 용도가 안 맞아서 지금 행정 처분을 하고 이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창고 등록 취소까지 진행할 겁니다. 해운대구청도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건물 용도를 창고로 변경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는 창고가 아닌 곳을 물류센터로 운영할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화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재진주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옛날에 물류창고 과제가 무지개 많이 났었잖아요. 전 물류하지 창고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강화된 걸로 일반 건축물보다는 좀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건물의 주 용도가 공장인 사실을 몰랐다며 건물주를 통해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폐수 처리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직원 3명이 다쳤습니다. 공장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인근 건물 유리창까지 파손되는 등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 공장 입구, 노란색 통제선 뒤로 유리조각과 건물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공장 건물은 지붕이 날아가 뼈대만 겨우 남았고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폐수처리 설비에서 큰 폭발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당시 정기점검 과정에서 시설물이 굉음과 함께 폭발해 공장 한 개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 공장도 일부가 파손됐고 주변 건물 유리창도 충격으로 깨졌습니다. 폭발로 공장 관계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을 통제한 뒤 건물 안전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었고 제2차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때문에 이제 공장 동만 전체 폐쇄로 되었고 이 공장에서는 폐수와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행히 유독가스 누출 등 치명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계기관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과외부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본 결과 원심이 정 씨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남 한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낮 11시 반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쓰러진 90대 A 할머니가 60대 여성 B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B씨는 도로에 넘어져 있는 A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음주 등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내일 시행되면서 오는 2026년부터 부산의 전기요금이 서울보다 다소 싸질 전망입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별 전력자금률이 216.7%인 부산의 전기요금이 낮아질 근거가 생겼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지역별로 송전 비용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해 전기 도매 요금을 지역별로 차별화한 뒤 2026년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에게 전기 요금을 차등할 계획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마약사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경찰관들이 체포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의자가 폭력으로 대항하는 경우엔 먼저 제압한 뒤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31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6.4도, 습도는 67%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